자,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약 바이오는 당연히 코로나 이슈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것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이 나왔죠. 어제 많이 하셨죠? 제 주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CMO, CDO, 그렇죠. 저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저께 제4공장 착공식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 발파식을 이제 온라인으로 생중계만 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많이 참석을 하고 언론사 취재진도 참석을 해서 많이 사진도 나왔을 텐데 그냥 폭파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4공장 생산량이 25만 6천 리터. 반도체 쪽이랑은 좀 다른데 여기 바이오 공장은 이 리터 그 배양액을 얼마나 만들 수 있냐 그 리터 기준으로 합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이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공장 18만 리터를 능가하는 규모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CMO 그냥 위탁 생산이에요. 비교를 하자면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아모레퍼시픽과 그리고 LG생활건강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OEM으로 생산을 해주는 거 그거랑 비슷하고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이제 능력을 키우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면서 능력치를 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개발 능력을 넣은 거 그게 이제 OD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 세계의 다수의 업체들이 신약 개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그 공장을 대신해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위탁 생산을 해주다가 또 능력치 쌓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회사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생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자기의 개발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ODM이잖아요. 네. 얘는 CDO.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다른 거는 CMO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의 예를 들어 지금 피부의 각질이 떨어지면 얘는 죽어요. 피부 각질이 죽죠. 왜냐면 내 몸에 붙어있을 땐 영양분을 계속 받는데 떨어져 나가면 죽잖아요. 영양분이 없어서.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세포가 계속 배양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고 계속 분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세포주라고 해요. 세포주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세포주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주고 이거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아까 그 생산량 자체가 배양액 기준으로 공장 그 규모를 판단하고 했잖아요. 그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세포주를 주는 업체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는 업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CMO고 그리고 CDO는 개발까지 해주는 거예요. 세포주를 못 만드는 애들. 세포주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분할을 해야 되고 세포가 죽지를 않아야 돼요. 일반 세포는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 세포주를 안 주면 못 주는 업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포주까지 개발해줘요. 그게 CDO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합쳐서 CDMO 이걸 다 하는 종합 위탁 생산 개발 업체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CRO가 나오는데 이건 연구 개발까지 대신해 주는 거예요. R&D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RO, CDO, CMO 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 업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개발을 해서 화장품을 내놓는데 이 밑에 보면은 제조원이 한국콜마 그 코스맥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능력치를 올려가지고 자기의 개발 능력이나 디자인적인 거나 이거를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입김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체 상표도 내놓고 그런 식으로 발전돼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스위스에 론자라는 업체가 있어요. 스위스에는 로슈라는 다국적 제약사가 있고 론자라는 또 업체가 있는데 론자가 바로 이제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고 독일 업체가 있어요. 얘네가 2위, 3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공장까지 완성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규모가 론자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될 거예요. 베링거 인겔하임이 내년도에 48만 리터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쳐서.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60만 리터가 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1위다. 일단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 왜 이게 삼성이 성공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TSMC랑
이거 다 비교하면 똑같아요. TSMC랑 삼성전자랑 지금 무슨 경쟁을 하고 있냐면 둘이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두 군데 장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규모의 경제를 지금 누가 더 많이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평택에다가 그 라인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TSMC를 2023년까지 따라잡아서 세계 1위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약간 애국심에 기댄 좀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왜냐면 TSMC 그 점유율이 50%가 넘고 삼성전자는 20%도 못 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TSMC가 이미 그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나노 공정으로 초격차 경쟁을 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바이오 IT에서도 파운드리 경쟁이 일어나듯이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바이오에서 지금 네. 위탁 생산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득점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시스트왕도 좋다. 이게 왜냐면은 오늘 물론 헬릭 스미스가 오르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 제일 뼈 아팠던 신라젠, 그렇죠? 코스닥 2위까지 갔던 신라젠, 임상 3상에서 실패했고 코오롱 티슈지는 나중에 그 연골 세포 뭐 유래 세포를 지금 잘못해가지고 또 어그러졌잖아요. 헬릭 스미스도 지금 임상 3상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약 개발하면 정말 좋아요. 인류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역사책에도 실릴 거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수익도 얻을 거예요. 근데 그 임상상상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고 그쵸. 그래서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냐면 신약을 개발했어요. 정말 어렵게 임상상상을 통과해서 개발했어요. 근데 그거를 생산할 시설이 없는 애들한테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급화. 그 어시스트 네. 왕이에요, 어시스트 왕. 그쵸. 그러니까 득점왕이 일면 지면 일면에 실리죠. 그러니까 뭐 그 명예를 중시하고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글로 가면 되는데 어시스트 왕하고 연봉 한 2위 해서 먹고 잘 살면 또 만족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속을 차리는 그쵸, 거죠. 그게 훨씬 좋다. 후발주자로서는 이런 전략이 먹힌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화이자나 로슈, 뭐 존슨앤존슨 이런 것 되면 딱 아는데, 자 론자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론자는 그 업체들 거를 다 위탁 생산해주고 있는 업체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70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어시스트 왕으로 뒤에서 그냥 백업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모델이 너무 잘 선택됐고 바이오에서는 지금 TSMC를 이기기 힘들지만 파운드리에서 IT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베링거, 인게라인과 론자를 합친 것만큼 지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사공장으로 인해서 이 선점한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네. 10년 이상 갈 거다. TSMC를 이렇게- 못 따라잡는 것처럼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이 이제 못 따라잡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된 종국에는 자체적인 그 기술을 또 개발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능력치 쌓는 거. 그러니까 위탁 그쵸, 예. 생산을 하는데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도 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위탁 생산을 맡기면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야 돼 정보를.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됐는데 셀트리온은 처음에 셀트리온은 CMO를 키우다가 그 돈으로 걔네도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한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갖고 들어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CMO 사업을 CMO, CDO, CRO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국적 제약사의 그 생산을 위탁을 해서 맡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세포주가 없는 애들 거는 CDO까지 해주고 CRO까지 해주면 이제 연구 개발, 세포주 개발, 위탁 생산 이거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능력이 되니까 개발해서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조금 더 위험성도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 바닥이 없는 데서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능력치 키워서 나중에 또 뭐 신약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그룹으로서는 네. 딱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양 날개를 달았고 뭐 정부의 지원도 호의적이니까 더할 나위 없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목표가 막 110만 원짜리 나오던데 지금 물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주가의 그 기술적인 지금 흐름이 이게 80만 너무 원대예요. 좋아요. 네. 왜냐면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횡보하고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횡보하고 이러는데 지금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쭉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한 6개월 횡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권이 돌파되면 80만 원 박스권이 돌파되면 또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쪽 살펴볼게요. 금호석유 쪽은 현재 어떤가요? 아, 오늘 또 오르고 있네요. 이게 와, 밑에서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그때 뭐 제2의 차화 장세가 일어날 것 같다 얘기를 드리면서 금호석유는 이제 타이어의 그 재료가 되는 합성고무, 또 합성고무에 들어가는 재료, 원재료. 그 맞는 거죠. 부타디엔이라는 원재료를 사가지고 가공해서 합성고무의 원료를 제공을 해서 타이어로 만들어지는데 뭐 그 기본적인 업황도 좋은데 지금 다른 뭐 한 가지 코로나 확산에 장갑을 생산하잖아요. 여기가. 그것도 있죠. 니트리 네. 장갑이나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네의 본연의 그게 잘 됐어요. 잘 됐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도 다 PVC 가전제품 잘 네. 팔려서 PVC, ABS 그 들어가는 것들 그게 잘 됐거든요. 금호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호석이 하나에 조금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그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좀 안 된다. 이게 좀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그 형제의 난이 있어서 지금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둘이 나눴어요. 나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박삼구 전 회장은 저기 금호산업 쪽을 갔어요. 금호고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금호산업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그 박삼구 회장 동생인 박창구 회장 이 회장이 또 금호석유화학을 이끌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이 또 아시아나항공 지분 11%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잘 불투명하고 막 어그러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약간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 지금 대한항공을 합친다고 해버려가지고 그것까지 해결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조금의 약간의 그 악재였던 그것까지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이거는 금호석유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는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국인이 파는데 오르지? 근데 외국인이 뭐 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얘네가 이제 기관도 다 산 게 아니라 기타 법인이라는 어떤 법인에서 계속 매수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를 노리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기사도 실렸는데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세력이 있으면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 개인만 계속 사는데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옛날과 틀려. 옛날에는 무조건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 개인 순매수만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빠진다.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도 밑바닥에서 사서 6만 원 전에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차익 실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도 그런 그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다시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 또. 네. 희한하게. 이게 요즘엔 바뀐 것 같아요. 개인이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면은 외국인이 거기서 다시 올려 2차로.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수급 사이클도 지금 좋고 아시아나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렇죠. 지분 11%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판다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나. 지금 기술적 이익만 조금 좁혀든다고 하면 네. 다시 2차로 지금 외국인이 하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금호석에 눈을 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종목 더 여쭤볼게요. 한온 시스템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을 좀 보여가지고 워낙에 이제 친환경차 부품주로 새롭게 잘 변모를 한 한온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연이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때 뭐 이걸 말했다고 하면 좀 민망한데 제가 그냥 4대 업체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 현대위아랑 현대모비스랑 맞아요. 네. 그 만도랑 한온 시스템 그냥 4대 대형 현대자동차 따라가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게 박스권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거를 뚫으려면 강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얘기 드렸냐면은 오텍이라는 업체에서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오텍이라는 업체도 이렇게 박스권에 강하게 갇혀 있다가 8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해서 뚫었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종가상을 뚫지 못하고 지금 다시 뚫으려고 하는데 정말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한원 시스템도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거는 매물이 이렇게 몇 년간에 쌓여 있기 때문에 14,000원대에 이거를 매물을 소화하려면 강력한 상승 아니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고 이게 만약에 박스권 돌파가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새로 출발하는 거고 만약에 오텍처럼 그냥 종가상 월의 종가상으로
만사천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돌파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돼요. 한원 시스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1월 달 종가상으로 14,000원 이상에서 끝나면 다음 달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그 친환경차 부품으로 바꿨다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다 전환하고 있어요. 맞아요. 만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이미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가벼워야 돼요.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차보다는 부품을 다 가볍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도 한원 시스템은 다 이미 적응을 시켜놔서 다 부품을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전기차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화해서 전기자동차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4대 대형업체 제가 말씀드렸고 SL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눈 만드는 업체. 그렇게 그 큰 업체들, 그동안 계속해서 벤더로 활약했던 업체들은 전기차로 뭐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원 시스템이 오늘 급등해서 특징주로 잡혀서 말을 했지만 네. 지금 뭐 요거를 지금 당장 지금 시점에 따라가긴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만도나 지금 만도도 좋아요. 지금 네. 만도나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따라갈 수 있겠네요. 4대 대형 업체 SL까지 포함해서 5대 해가지고 현대기아자동차랑 이제 흐름을 같이 하는 걸로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친환경차 대표적인 종목 한온 시스템이 또 급등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